부동산 자산을 지키고 바꿔야 할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사결정 트렌드가 어떻게 지금 결정되어질 수 있는지, 구조가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5060 하면은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시니어 세대라고 하지요. 가장 많은 인구 구조를 형성하는 주요 세대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중심축이기도 하고요. 전체 5060 인구 분포도를 보면은 5천만 중에 한 거의 2천만,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많은 인구 구조의 다이아몬드의 한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부동산 자산을 선호하는지는 바로 가수요자, 많은 수요층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수요층들이 어떤 부동산을 선호하는지는 바로 굉장히 앞으로의 자산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특히나 수요의 중심축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고령화되었을 때 이러한 입지적인 부분이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이들이 은퇴 세대가 되어 간다라는 거. 은퇴 세대가 지금 ING 중입니다만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면 이들은 거의 다 은퇴를 하게 됐을 때 전체적인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다시 한번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호하는 부동산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전체 자산의 72.3%를 차지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들이 40%밖에 되지 않는 이들이 72.3%의 자산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들이 움직이는 선호되는 지역들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수요자들이 있다. 그리고 수요의 여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부동산 자산을 매수하고 보유하고 이전할 때 의사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니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는 이들이 은퇴 시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년에서 10년 사이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 물살을 잘 타셔야 된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장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소라는 것은 한 3가지 분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1의 장소는 직장, 그리고 제2의 장소는 집이라고 하는 곳, 제3의 장소는 집 밖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퇴 전에는요, 대부분 장소, 1의 장소와 2의 장소 안에서 주로 움직이고 매수하고 거래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를 한 이후에 그들은 바뀐다. 바로 생활의 중심 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 제1의 장소, 직장은 사라지고 제2의 장소, 집과 그리고 제3의 장소, 집 밖이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시 된다는 것이죠. 많은 시간을 이제는 바로 여가와 커뮤니티 그리고 직주락을 즐겨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지요. 이 자산가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한 번쯤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아침에 이제 늦지막히 일어날 수 있고요. 눈 뜨자마자 무엇도 보지 않고 집안에서 시설들만 편안하다면 내가 씻고 준비해서 주차장까지 주차 잘 되고 출근하고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죠. 이제 일어나서 천천히 차 한 잔을 마시면서 1시간 넘는 시간을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사색이나 명상에 잠길 수 있는 여유도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창밖의 배경도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창밖 뷰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된다는 거,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모두 다 학군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학군만 보는 그런 지역,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비싸기만 한 지역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의료 문화와 산책 커뮤니티가 되고 집안의 뷰가 아름다운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어떤 생활 중심 이동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근거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요, 정량적인 어떤 그 데이터를 찾을 때 바로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들을 많이 이용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 중에 제3의 장소, 그리고 집 밖의 선호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거 환경 선호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한번 그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집 밖의 선호도 첫 번째 1번으로 보는 게 도심일수록 안정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선식품 구입 접근성이 용이하기를 원한다. 자, 이 내용은 5060에게 주거 환경 선호도에 대해서 많이 나온 순서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도심일수록 안정감을 갖는다. 우리가 예전에 은퇴하면은 전원 생활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농사도 짓고 말이죠. 자연 속에서 편히 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또한 도심일수록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지역의 양극화의 한 축을 또 하나 이루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에 또 하나 일조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선식품 구입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하는 것은 마트 같은 것들을 얘기하겠죠. 이제 집에서 집밥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제 외식이나 밖에서 주로 일을 하는 경우는 뭐 저녁을 야근으로 먹고 오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집에서 주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장을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신선식품 구입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는 건 마트나 이런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러한 편의시설의 접근성에 있어서도요. 차량이 아니라 도보로 갈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이젠 도보를 이용할 때는요. 언덕배기, 눈 올 때 미끄러져 가면서 썰매 타고 내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평지가 중요해진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아주 세밀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인근에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곳이 언덕배기 뷰만 좋다고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한강만 볼 것이 아니라 평지로 이루어져서 놀거리가 즐겁게 있고 산책할 수 있고 마트 갈 때도 신선식품 이용할 때도 편하게 갈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수질 공기 청정 지역일수록 안정감을 느낀다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부분과도 맞닿긴 하지만 전원주택은 수질 공기 청정 지역만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가 충족이 안 된다는 부분 때문에 그럼 우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이 선호하는 주거 지역은 편의시설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면서도 녹지가 풍부한 도시를 원하겠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만큼 쾌적한 곳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웃의 지성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만족도가 높다. 이 부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이웃 주민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지역이어야 된다. 고급 인재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거주하고 선호하는 지역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눈치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심 아니면서 공원과 녹지가 풍부하고 문화와 여가를 즐기면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 어디일까? 이거는 이미 다 지표에 나와 있고요. 서울에서 3년 넘게 연속 주거 선호도 거래량 1위인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5060뿐만 아니라 3040 MZ세대들에게도 선호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은요. 서울에서 가장 녹지가 풍부하게 많은 곳 1위가 어디냐? 바로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송파구 안에는 또 우리가 석촌호수부터 해서 롯데타워, 올림픽공원 등 문화 여가까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하죠. 거기에다 야간 경기가 야구장까지 말이죠. 그리고 한강변과 탄천까지 이렇게 녹지와 그리고 문화 여가 그리고 병원까지 또 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산병원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 이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핵심지가 되는 지역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수요층들은 주거를 좀 바꾸고 그리고 자산의 재편을 할 때 선호되는 지역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